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오늘은 그 명리학다의 온라인 강의와 토론 내용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 속에서 개인의 삶,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어떤 흥미로운 관점들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죠. 네,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개인적인 진로나 건강, 관계 문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사회 경제적인 상황 진단까지 명리학적인 시각이 아주 다양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얼핏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그래도 핵심적인 통찰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뽑아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좀 큰 그림부터 볼까요? 거시적인 관점. 자료에서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또 그러면서 K컬처의 잠재력도 언급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방향 같기도 한데 안정 추구랑 새로운 동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료에서는 일단 현재 경제가 변동성이 크니까요. 주가나 환율 같은 거요. 네. 그래서 섣부르게 투자하거나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지금 자리를 좀 지키면서 안정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을 제안하는 거죠. 일본의 장기 침체 사례랑 비교하면서 한국 경제의 어떤 기초 체력 얘기도 하고요. 아, 그런 비교도 있었군요. 네. 근데 동시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K컬처 같은 이런 문화적인 힘이 있잖아요. 이런 게 어려운 시기에도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명리학적으로 보면 현재의 어떤 기운 속에서 너무 무리하지는 않되 그래도 내가 가진 강점, 여기서는 이제 문화 같은 거겠죠. 그걸 잘 활용하는 지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현재 흐름을 잘 읽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그런 관점이군요. 네네, 그렇죠. 그럼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개인의 삶은 또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10대 남매 진로 상담 사례가 나왔는데 그게 되게 구체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례가 좀 자세했죠. 그 오빠 16살인가 그랬는데 명리학적으로 보면 식신, 그러니까 자기 표현력이나 재능 같은 거요. 그리고 관, 이건 사회적인 성취나 규율 같은 걸 상징하는데요. 네, 식신이랑 관. 네, 이 잠재력이 있는데 당장은 뚜렷한 목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노트북 사주겠다 이런 약속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외부적인 동기부여. 네,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화학이나 환경, 교육 이런 분야를 추천하기도 했고요. 아, 그리고 게임 개발자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 꿈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인 조언도 덧붙였어요. 대기업 취업이라든지 그런 어려움들. 현실적인 부분까지 짚어주는군요. 여동생은 어땠어요? 겉모습이랑 속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네. 그 여동생 13살이었죠. 활발해 보이는데 명리학적인 구조상으로는 내면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어요. 양팔통이라든지 수기욕이 강하다든지 그런 특징 때문에요. 양팔통, 수기운. 아하. 네. 그래서 춤추는 거, 그런 활동은 되게 긍정적으로 봤고요. 의학이나 간호, 설계, 생물 이런 분야에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죠. 특히 좀 중요하게 본 게 20대 초반의 신운이라고 특정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가 오는데 또 있으니까 부모님이 좀 잘 지지해주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성관계는 좀 신중해야 한다. 약간 중독성 같은 걸 경고하기도 했고요. 와, 단순히 성격 유형 이런 걸 넘어서 시기별 조언까지 되게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또 40대 파일럿분 이직 고민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흥미로웠어요. 아, 네네. 그 대형 항공사 파일럿인데 신설 자회사로 옮기는 제안을 받은 상황이었죠? 맞아요. 근데 이분이 무관사주라고 사주에 관성이 없거나 약한 경우라고 하던데 그럴 때 관운, 그러니까 직업이나 조직을 상징하는 운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조언이었죠. 네, 정확해요. 이 경우에는 명리학적으로 볼 때 조직, 즉 관의 제안을 따르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봤어요. 옮겨가서 후배를 교육한다든지 역할이 커지면 본인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죠. 아,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그냥 명리만 본 게 아니라 옮겨가서 몰게 될 비행기 기종이 뭐냐 이런 거 꼭 확인해라. 아주 현실적인 조언도 했어요. 나중에 또 이직할 수도 있으니까요. 와, 명리학적인 분석이랑 현실적인 판단이 잘 조화된 부분이라 저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게요. 타고난 기질이나 운의 흐름을 보면서도 결국 현실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놓치지 않는군요. 삶의 다른 중요한 변수들, 건강이나 관계 문제에 대한 통찰도 있었죠. 네, 건강 쪽으로는 토기운,
그러니까 특전 오행이 너무 과다한 여성분이 암 진단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면서요. 타고난 체질도 물론 있지만 스트레스 관리나 생활 습관, 정기 검진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아, 토기운 과다. 네, 특히 자궁 관련 질환이나 초음파 검사 같은 거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방의 중요성. 관계 문제 쪽은 어땠나요? 그 39살 남성이랑 29살 여성, 사촌 관계였나요? 그 사례가 나왔었는데. 아, 맞아요. 그 사촌 오빠랑 여자친구 관계에 대한 우려였죠. 나이 차이도 있고 또 여자 쪽에서 뭐 연락 문제나 돈 문제, 결혼에 대한 생각 차이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었잖아요. 네, 현실적인 문제들. 거기에 이제 명리학적인 분석을 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약간 무관 성향이 있다거나 남자 쪽에서 좀 집착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걸 함께 보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했어요. 관계라는 게 워낙 복잡하니까 좀 다면적으로 보려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 명리학이라는 게 뭐 운명론 딱 정해진 거라기보다는 뭐랄까, 나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 혹은 나침반처럼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뭐 경제 상황부터 개인의 진로, 건강, 관계 문제까지 이 명리학적 분석이라는 게 우리가 가진 어떤 기질, 그리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흐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도움을 주는 것.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분석 결과에 너무 얽매이는 게 아니고요. 그걸 참고해서 아까 말한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또 현실적인 판단 잘 내리고 그렇게 내 삶을 좀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태도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주체적인 태도와 현실적인 판단,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당신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고민이나 어떤 패턴 같은 게 있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관점에서 그걸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지금의 흐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내일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